깨달은 잡스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최고의 인재는 콘텐츠를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직원들은 프로세스를 결코 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드라인 잘 지키는 사람도 필요한데 이런 결과물을 낼 때는 결국에는 주도적으로 집착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무리할 때 혁신과 약간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역사적인 사례와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드렸는데요. 오늘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의 아이콘으로 일컬어지는 스티브 잡스가 27년 전에 최고의 직원은 프로세스가 아닌 콘텐츠에 집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매거진 INC에서 제프 하든이라는 분이 2023년 냈었던 기사를 참고를 하면 당시 스티브 잡스가 최고의 직원은 프로세스가 아닌 콘텐츠에 집중한다 라고 한 말이 연구 결과적으로도 맞았다는 게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잡스에 따르면 최고의 직원들은 관리하기에도 매우 골치 아픈 존재라고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만의 그런 생각과 집착과 고집이 굉장히 뚜렷할 테니까요. 한 가지 재밌는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1979년 스티브 잡스는 여러 애플 엔지니어 및 경영진과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록스의 펠로알토 연구센터를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잡스는 마우스, 윈도우, 그리고 아이콘 등을 처음 이제 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잡스는 거기에서 기회를 발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서 이런 애플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작업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시작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진행은 순조롭지가 않았고 그때 뭐가 문제였는지 당시에 이제 잡스의 말에 따르면 문제로 그때 생각이 되는 게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당시에 최고의 또 인재들과 최고의 회사라고 일컬어지던 휴렛패커드에서 많은 인재들을 애플로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소프트키가 있는 것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극단적인 논쟁을 이제 잡스는 벌여야 했다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비례 간격 폰트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특히나 마우스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가 왜 필요하고 이게 있으면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매우 힘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우스를 설계하는 데는 5년이 걸리고 제작 비용 자체가 하나 제작하는데 $300나 든다고 사람들이 잡스한테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난다라고 당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데이비드 켈리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찾았고 그 데이비드 켈리 디자인은 현재 아이데오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아니면 글로벌 최고의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는 놀랍게도 90일 만에 안정적으로 $15 만에 마우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잡스는 다시 애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당시 애플에는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재들과 없었고 핵심 팀과 더 큰 팀은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해낼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스에 따르면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프로세스와 콘텐츠를 혼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잡스에게는 프로세스는 바로 과정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성공을 거두면 그 성공을 이끈 프로세스에 어떤 비결이나 마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부서들로 구성된 팀에서 성공적인 제품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박이 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들로 또 구성된 팀을 만들고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다시 설문조사 또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전체에서 그 프로세스를 아예 제도화하고 계속 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 프로세스 자체가 곧 콘텐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무한 반복하면 결국은 성공이 이제 재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게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프로세스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콘텐츠라고 하는 게 결국엔 비즈니스적인 결과물이거든요. 그럼 비즈니스적인 성과물을 내는 거를 잊어버리고 계속 그 프로세스에만 집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애플에는 관리 프로세스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비즈니스적 성과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생각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콘텐츠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적으로 보이는 뭐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잡스한테는 콘텐츠는 그런 경영적인 성과물, 그런 제품에 대한 결과물, 마지막 종착점이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가 결국엔 우리 많이 보는 그런 아이팟, 뭐 맥, 아이패드, 아이폰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은 잡스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최고의 인재는 콘텐츠를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는 비즈니스에서 진정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는 결국엔 매우 골치 아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물을 능숙하게 만들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참을 수 있었다 라고 하고 있고, 바로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프로세스가 아니고 이 콘텐츠이고 이거를 집착하는 사람이 결국엔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만드는 사람들을 결국엔 이 스티브 잡스는 최고의 직원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최고의 직원들은 프로세스를 결코 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드라인 잘 지키는 사람도 필요한데 이런 결과물을 낼 때는 결국에는 주도적으로 집착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까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최종적인 결과물,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결과물을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이 기회를 본인이 생각한 그 결과물에 대한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자라고 했을 때 그 기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좌절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해오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매우 많은 스타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스는 그 결과물을 보고 다음에 승진 결정을 내릴 때 훌륭한 관리자 외에는 이런 분들도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뭐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도 슈퍼스타 직원이기 때문에 골칫거리인데, 매우 골칫거리인데 그 사람의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로 회사에 이제 기여가 됐는지도 본인도 이제 이해하고 상상을 하면서 업무 정의나 아니면 성과 보상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보기에도 말은 쉽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기존과는 다른 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는 과정은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극복하면서 가는 게 매우 쉬운 일이 아니라고 79년에 잡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도 지금도 약간 어느 정도 비단 이런 엔터테인먼트사가 아니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전 콘텐츠였던 미진 대표의 이제 기자회견 내용에 이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도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어마어마하게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진 대표가 뭐 전적으로 잘했다 하는 거다 라는 내용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이브가 매우 옳고 뭐 여러모로 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하이브의 입장이 전적으로 맞다 이런 것도 결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뭐 어떤 한 측에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쌓였던 것들이 뭐 이제 통쾌하다라고 뭐 이입을 하거나 배설을 하거나 뭐 그렇게 소비가 된다면 지금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든 결론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뭐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하나는 이야기 했잖아요.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그 혁신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스스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떤 고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좀 거기에서 이제 집중을 해서, 우리가 비단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아니라 다른 사업 영역에서도 우리가 혁신이라고 말을 부르짖기는 쉽지만 정말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뭐 기존과 아예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이걸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어떤 때에는 굉장히 좀 집착하고 남들을 이제 좀 몰아붙이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뭐 고민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고찰해 봐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자는 아웃퍼포먼스를 내는 직원들을 어떻게든 그 아웃퍼포먼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고, 그 직원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회사의 성과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가십으로 이렇게 끝나버릴 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뭐 산하 레이블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티브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어떻게 정의를 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의 엔터 산업의 그런 경영 관리 기법이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